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영상 내용은 제주항공 보잉 737-800 추락사고, 수년간 최악의 참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 화려함 뒤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치명적인 항공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사건기예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이 운항하던 보잉 737-800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여 한국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장벽과 충돌하며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승무원 2명만 생존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수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사고 원인에 대한 초기 조사. 착륙 직전 관제탑은 조종사에게 조류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지만 비행기는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충돌했습니다. 사고 조사관들은 2개의 엔진 고장 가능성과 착륙 장치의 문제를 조사 중입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생존자와 피해 상황. 생존자는 승무원 2명뿐이었습니다. 한 승무원은 어깨 골절과 머리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을 되찾았고 다른 승무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공항과 임시장례식장에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은 현장에서 크게 드러났고 일부는 터미널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넷째, 제주항공과 정부의 대응.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는 짧은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해당 항공기가 과거 사고 이력이 없으며 이륙 전 정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1,500명 이상의 긴급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부족하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섯째, 국제적 관점과 보잉의 대응. 이번 사고는 보잉 737-800 기종과 관련된 문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제주항공과 협력하며 사고 조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비행기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조류 충돌과 착륙 실패의 논란.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류 충돌은 항공기 엔진 고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엔진이 모두 손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를 해결할 표준 절차가 존재합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가 왜 추가 연료를 소모하며 긴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왜 바로 착륙을 시도했는지가 주요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착륙이 더 안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번 사고가 가지는 의미. 이번 사고는 팬데믹 이후 항공산업이 회복되는 가운데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중국과 이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항공사고와 비교해볼 때 항공기 안전관리와 조종사의 위기 대처 능력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개한 사고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앞으로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옴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네옴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네옴이란 무엇인가?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초대형 미래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106마일 길이의 고층 빌딩을 포함한 도시로 사우디를 석유 중심 경제에서 다각화된 현대 경제로 변모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네옴 프로젝트의 어두운 이면. 네옴의 건설 현장은 디스토피아적 상황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자 안전 문제, 집단 강간, 자살, 폭력 사건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세 소년이 트럭을 몰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안전 문제, 펍 집행이 부족해 차량 충돌 사고가 빈번합니다. 2022년에는 미완성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돼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셋째, 근로 환경의 현실. 네옴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과밀한 비공식 캠프에서 생활하며 식량 부족과 열악한 위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식량 문제에 항의해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메스암페타민이 캠프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부 노동자는 취한 상태로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사우디 정부와 네옴의 대응. 네옴 대변인은 노동자들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복지 기준과 안전관리 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복지와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옴 프로젝트의 CEO와 여러 고위직 임원들은 부적절한 직장 행동과 관리 문제로 사임했습니다. 다섯째, 응급 서비스와 안전 문제. 네옴은 초기 단계부터 응급 서비스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근처에 대형 병원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구조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헬리콥터와 구급차를 배치하고 병원을 추가 건설했지만 여전히 구조와 사고 대응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섯째, 네옴 프로젝트와 국제적 관심. 네옴은 2034년 FIFA 월드컵 경기장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카타르 월드컵과 유사하게 노동자 착취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비판을 의식해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째, 네옴 프로젝트의 상징적 사건들. 2022년 요트 침몰 사고섬 연구 중 폭풍에 휘말린 요트가 침몰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 직장 사고 폭발, 터널 붕괴, 차량 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 노동자 시위 식량 문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폭력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덟째, 네옴의 미래와 과제.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대표하는 프로젝트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와 안전 문제와 환경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강제 철거와 이에 따른 반발. 이처럼 네옴 프로젝트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프로젝트이지만 이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